백범긴구 선생의 국적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이 건국절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가 1948년 7월 24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관보 1호가 1948년 9월 1일이 관보 1호인데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쟁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말씀을 빌려서 이 논쟁은 마무리하자. 국호는 대한민국은 1919년. 예,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훈부. 제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서면으로. 돌아온 답변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은 국민 통합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답변이라고 이렇게 갖고 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직접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 오면 안 됩니다. 이거 답변 누가 작성하셨나요? 보훈부 슬로건이 뭡니까? 몰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 과제도 아마 파악이 안 되고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장관 후보로 지명되시면 산불 현장을 가시는 게 아니고요. 업무 파악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연평해전 네. 3점 장병들이 유공자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보고받으셨으면. 제가 대신 답변 드릴게요. 본부에서 답변하기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공식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당시 다 20살이 넘은 참전 장병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총 든 채로 우리 배로 넘어올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럼 나는 바로 죽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먼저 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주일 넘게 잠을 못 자고 대치 상황을 겪다 보니 나중에는 쏠 거면 빨리 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유언장을 쓰려면 연필 한 장랑 종이 한 장씩을 받았다. 뭘 써야 될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초코파이와 콜라를 배급받으며 이게 마지막 만찬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게 그들의 회상입니다. 이 참전 장병들 중에 8명은 말이죠. 그때 당시 파편상, 골절 등 부상도 입었어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PTSD를 겪고 있습니다. 당시 외상을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별도의 정신적 치료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왜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과 후보자님 먼저 지명 축하드립니다. 역사관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백범긴구 선생의 국적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라고 네. 얘기해 주신 거죠. 예. 그리고 일제강점기 선대의 국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제강점기 우리 선대 어르신들의 국적. 국적도 한국입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시작점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작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시정부 헌장이나 그다음에 재헌헌법의 전문에 보면은 1919년이 예. 나라를 세웠고 정부는 임시정부가 없어서 48년 정식 정부 선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1919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한간에서는 이게 8월 15일, 그러니까 1948년이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건국절 논란이 있습니다. 이 건국절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가 1948년 7월 24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관보 1호가 1948년 9월 1일이 관보 1호인데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쟁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말씀을 빌려서 우리 논쟁은 마무리하자. 마무리하고 임시정부 그다음에 군정 한 2, 3년 거쳐서 예.
정식 정부 그리고 국호는 대한민국은 1919년 예,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그 건국절 논란 그리고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보수 정당의 출신이십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그렇죠? 보수 정당 출신 인사이시고 또 말씀 주신 걸 들어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 건국절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48년 8월에 대한민국이 출범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를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국적 논란은 매우 소모적 논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이나 역사적 출발점을 흐리는 아주 안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점에서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훈부. 제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서면으로. 돌아온 답변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은 국민 통합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답변이라고 이렇게 갖고 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네, 예.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질의를 하고 요청 서면 자료 요구한 것들이 526건이어서 후보님께서 직접 다 못 보실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장관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이 건국절에 대한 이념이 설명이 보훈부가 온 이 서면 답변에 있어서 너무 간극이 큰 거 아닙니까? 보훈부가 후보자님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 오면 안 됩니다. 이거 답변 누가 작성하셨나요? 제가 확인 못한 불찰이니까 다음에 그런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좀 네.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한참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 시점에 왜 그런 논란이 일어날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발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홍범도 장군의 행적은 우리나라 정체성과 관련한 논란을 야기하므로 재점검이 필요하다. 재점검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네. 우리 홍범도 장군께서는 우리 독립전쟁의 영웅 맞죠? 네. 봉오동 천상리 전투 같은 것은 이미 우리 자긍심을 드높이는 역사로 자리매김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지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던 것에 있어서 명확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후보자로 지명된 걸 축하드리면서 한편 맞습니다. 안쓰러운 마음도 듭니다. 저는 보훈은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려서 나라에서 유공자 그 유족들에게 보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어도 끝까지 지켜져야 될 국가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훈 업무를 관장하는 보훈부 장관은 따라서 그 보훈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지난 2025년 6월 25일 날 후보자께서 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훈 업무는 생소하고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분들 도움과 자문을 받으면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수석 사무관 얘기는 들었어도 수석 장관의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아마 지명되고 난 다음에 본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훈부 슬로건이 뭡니까? 원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 과제도 아마 파악이 안 되고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장관 후보로 지명되시면 산불 현장을 가시는 게 아니고요. 업무 파악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보훈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 중에 특히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이겁니다. 군 복무 중 사고나 질병이 공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많습니다. 따라서 퇴역 군인 사이에서는 정작 실질적 희생자들은 보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후보자께서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이 국가유공자 인정해서 배제되었는데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제2연평해전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 여기에 대한 유가족들의 제1연평해전 네. 3점 장병들이 유공자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보고받으셨으면. 제가 대신 답변 드릴게요. 본부에서 답변하기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공식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화면 다시 한번 띄워보실까요? 저겁니다. 당시 다 20살이 넘은 참전 장병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총 든 채로 우리 배로 넘어올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럼 나는 바로 죽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먼저 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주일 넘게 잠을 못 자고 대치 상황을 겪다 보니 나중에는 쏠 거면 빨리 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유언장을 쓰려면 연필 한 장랑 종이 한 장씩을 받았다. 뭘 써야 될 때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초코파이와 콜라를 배급받으며 이게 마지막 만찬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게 그들의 회상입니다. 이 참전 장병들 중에 8명은 말이죠. 그때 당시 파편상, 골절 등 부상도 입었어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PTSD를 겪고 있습니다. 당시 외상을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별도의 정신적 치료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이 제1연평해전은 우리가 이긴 해전입니다. 우리는 고석정에 일부 손상이 있었고요. 가벼운 경상자가 반면에 북한은 의례정이 침몰했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성전한 해전에 참여한 병사들, 더군다나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이 사람들이 왜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과 공감을 합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공식 유공자로 제1연평해전 참가했던 군인들이 포함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잠깐만. 저도 의아해서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되면은 좀 이 듣겠습니다. 문제 최대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띄워보시죠. 지금 보존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양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서면 답변을 통해서 사면 복권이 되면 비용 반환 의무도 없어진다. 이래서 반환하는 거지 일부러 반환하지 않았다. 아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후보자가 사면 복권된 건 지난 2024년 8월 15일입니다. 그 전에 왜 반납을 안 했습니까? 그 전에 실질적으로 2021년부터 23년까지 까지 어려워서 반환 못했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PPT 5번 좀 띄워줘 보세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뭐 고문료 비상금 150만 원 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걸 자세히 보면요. 어떤 달은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로 반환할 의지가 있었으면은 단돈 500이든 300만 원.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송구스러울 따름이고요. 단지 한 푼도 안 냈다는 말은 바로 9천만 원을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부채가 많이 생겨서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었고, 근데 실제로 또 법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사면 복권되면은 그것도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리고 이번에 하도 집사람 저금이 이번에 그렇게 있은 거죠. 이번에 저도 알았습니다. 얼마 있겠구나 생각했지 그렇게 있는 줄은 몰랐었고, 그래 집사람이 딱 해서 통장 하나 끼워서 일단 좀 성이라도 표시해라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은 됐습니다. 2억 7천 중에서 5천만 원을 하고 2억 2천이 남은 거네요. 네네. 그럼 그것도 다 갚을 예정인가요? 3억 6천 중에 이제 1억 4천은 갚은 사람. 그러면 2억 2천 남았으니까 2억 2천 남았으니까 그거는 아까 조금 더 쉬는 시간 되면은 저희 자료를 갖다 드리겠다. 왜 재심을 해야 하는가? 재심을 해서 결과 그래 나오면 갚아야죠. 갚으세요. 예, 그게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오늘 다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예외를 안 드리겠습니다.